이 대지는 단독주택이 가능하고 대지 면적은 390.1제곱미터로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축사 오찬종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시간에 검토했던 토지를 볼 때 중요한 서류 3가지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와 어떻게 매칭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영상의 목표는 내 토지의 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건축 행위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건축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무적으로 사용했던 법률들을 리스트업을 해봤었는데, 이 숫자를 세보니까 3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많은 법령들을 개인이 모두 검토해서 토지의 이용을 확정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건축사를 만나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따라서 관계되는 법령들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주택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비도시지역에서의 주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내에서 토지를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 이외의 지역들은 도시 외지역이라고도 하고, 즉 비도시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네이버페이 부동산인데요. 제가 창을 다 띄워놨습니다. 아무래도 매물로 나와 있는 대지를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적당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띄워놨고요. 여기에서 이 대지를 하나 선정할 텐데,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는 지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해당 위치를 찾아서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대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 가능하다고 했었죠. 여기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해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계되는 법령들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떤 법률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2개의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나는 법률을 확인하기 위한 법제처이고, 다른 하나는 조례를 확인하기 위한 루리스라는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 해당 지역에 어떤 용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우선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제처에 들어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타이핑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찾기에서 아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으니까 일반 주거지역, 시행령 별표 4,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일단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예시로 들었던 거는 도심지에서 주택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단독주택이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선적으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국토계획법을 보고 그 다음 조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법령상에는 단독주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이걸 확인했으면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지금 예시로 드는 땅은 전주시이기 때문에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들어왔고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금 이 표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는 표이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가장 먼저 이 법률상에서 법으로 정하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먼저 확인을 하고,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은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나와 있네요. 용도지역의 건폐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있으니까 70% 이하,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주거지역에서 500% 이하라고 나와 있고, 중요한 부분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조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저희가 봤던 대지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100분의 60%죠. 건폐율은 60%였고 용적률은 1종 일반 주거지역 200%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봤던 이 대지는 면적이 390.1제곱미터의 대지 면적을 갖고 있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가 가능하게 나와 있네요. 이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건축법 쪽인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대지를 전체 다 쓸 수가 없고, 피난과 조경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건축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으로 가서 법제처에서 마찬가지로 건축법을 보고 대지안의 공지라고 하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2 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서 별표 2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요. 법에서 정하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있고 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법에서 정하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 받고, 전주시 건축조례에서 보면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먼저 건축선으로부터의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에 단독주택은 안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은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없는 것이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대지안의 공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사항을 준용해서 반미터, 즉 0.5m, 500mm를 거리를 띄우고 옵셋을 하고 진행하시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적도죠. 이 지적도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의 면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되고, 이 지적도가 있어야 각 관계되는 법령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적도는 지금 GI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지적도를 작성을 해서 가져온 지적도인데요. 아까 그 첫 번째 챕터에서 확인했던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그리고 대지 면적, 그리고 이제 가능한 용도 등을 봤으면 여기에서 이 지적도를 통해서 내 지적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대지 면적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에 390.1제곱미터였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였었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지적상에서 19.99m 그리고 19.52m가 나오는데 19.52m 곱하기 19.99m를 하면 390.2048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지이용계획 상에서 나왔던 이 대지 면적 390.1제곱미터와 실질적으로 지적을 정리를 했을 때 나오는 이 390.20에 대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계속 이어서 이 건폐율 60%에 대해서 그리고 200%에 대해서 숫자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건축 면적은 234.06제곱미터, 그리고 바닥 연면적의 총 합계 용적률이라고 하면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의 합계,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거를 연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연면적의 합계는 200%니까 390.1 곱하기 200% 하면 780.2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확인했듯이 대제안의 공지는 건축법상과 건축조례상에서 대제안의 공지는 없었기 때문에 민법 500mm만 확보를 좀 해주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계획을 좀 잡아본다고 하면 이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 접도 의무라고 하는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폐율 60%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은 이거를 뭐 4등분 정도를 한다고 하면 이 하나가 25%씩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60%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범위에서 이게 50%에서 10% 정도만 더 채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정도의 건축 면적을 채울 수 있다는 게 이 정도가 60%가 되겠죠. 이 정도를 채울 수 있다는 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대안을 짜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 부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충 10m니까 5m, 여기는 한 6에서 8m 정도 도로가 형성이 될 거고, 아까 봤던 건축 규모니까 이 규모에 따라서 500mm 정도를 띄고, 이게 10m 정도, 5m 정도, 여기에 10등분, 이 정도. 대충 이 정도는 민법상의 대제안의 공제 기준을 좀 지켜주고 설계를 하면 진행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이쪽이 도로니까 도로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단독주택이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60% 내에서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정도 규모에서 형성이 될 수 있고요. 남향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남향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남향을 많이 보는 배치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남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뭐 부속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0% 정도 건폐율을 차지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60%고 연면적, 용적률이 200%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평수로 해서 3층까지 올라오게 되면 용적률은 180%가 된다는 소리니까 3계층하고 뭐 알파 정도 건축 규모가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본 계획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토지를 볼 때 중요한 서류와 이 서류가 어떻게 프로젝트에 매칭이 되는지 도시지역에서의 주택을 예시로 설명드렸는데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좀 이쁘게 나와 있어서 별 문제 없이 기본적인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대제한의 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으니까 기대를 좀 해주시고, 그럼 이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